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의료윤리학 3주차 수업에 관련된 총평 그리고 피드백입니다. 평소와 같이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들이 짧게 그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을 올려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두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보니까요. 뭐 앞에 정리한 거 내용 요약한 거야. 뭐 그냥 그런 거고요. 그 질문을 내용을 보면서 좀 어떻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 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하게 되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해달라.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갖고 그냥 하지 말고요.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 중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종교적 신념이 강한 어떤 환자가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어서 의사소통할 수 없고 대리인과 상담하여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대리인이 환자의 신념에 충돌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가? 이건 뭐예요? 종교적 신념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대리 결정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사례를 만든 것까지 좋은데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종교적 신념이 어떤 신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 상황이면 뭐 수혈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다든지, 또 우리가 치과니까 치과 내에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검색을 해봐서 검색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질문을 하든가. 그래야 우리가 실효적인 질문을 가지고 토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일일이 그 코멘트를 달아놨거든요. 구체적으로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거에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그 해결의 단초는 적어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질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의 딜레마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에 대한 적어도 반발짝 정도는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HIV 에이즈 감염 여부와 같은 개인의 의료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환자가 아닌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방법은 없을까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물어놓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하세요. 이거 인터넷 뒤지면 뭐 이런 사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될 수업에 있어서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 검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치과의사와 환자의 분쟁에는 과잉 진료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가 과한 치료 요구를 할 경우 치과의사는 환자 요구에 모두 응해야 할지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 환자가 자진해서 과잉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판단 내에서 그것이 과잉이라 판단되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적어도 필요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환자를 설득해서 그런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건 전문가로서도 맞는 얘기고요. 윤리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어떤 그 전문가로서의 문제인 거죠. 의사로서의 문제. 의사라기보다도 내가 이분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그 필요 없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환자에게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 내에서 암묵적으로 정해진 의료 비용을 어기는 것은 용납될 수 있는가? 뭐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담합이에요, 담합. 지역 치과의사회가 어떤 것은 이거 이상으로 받아라라고 하는 리스트를 정해 주거든요, 되게.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그것보다 낮춰 받는 것, 그런 행위는 용납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라고 하는 그 동료 집단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걸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뭐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겠죠.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고 치과의사의 이익은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판단할 것인가? 그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심 또는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가요? 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및 직장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오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 중 무엇이 더 존중받아야 할 가치인가? 이것도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과 유럽의 차이가 중에 하나죠. 한국은 그런 정보들이 아주 손쉽게 공유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런 가치가 오랫동안 자연주의 가치가 개인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급한 상황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가 공유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질병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반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이 있는 환자의 진료 거부를 환자의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아까 그 에이즈 환자, HIV 에이즈 환자의 질문과 비슷한 이야기죠.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진료함으로 해서 공공선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료 거부라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어떤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우리 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로나 환자라도 환자는 환자잖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어떤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프리코션을 취한 다음에 거기 맞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환자 A는 충치 치료를 위해 여러 곳의 치과를 방문했다. 하지만 A가 치과의사로부터 들은 충치의 개수는 각 치과마다 다 달랐다. 치과의사마다 진단에 대한 범위, 기준이 다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온 A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야, 이게 진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치과계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치과마다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윤리 문제이기 전에 치과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전문 직종, 그러니까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그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치과의사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의 어떤 판단의 문제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물론 문제가 되죠. 그것을 지나치게 과잉 판단하는 것은 이건 어떤 말로도 합리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잉 진료 문제가 저는 우리 치과 윤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요거 하나 볼까요? 소통과 동의라는 가치를 위해서 치과의사의 의식적 노력과 주기적 성찰이 필요한데 이를 실천하고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동료 간 체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성적 평가 항목을 넣어야 할까? 이 질문에는 뭐 굉장히 많은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주장이죠. 주장인데 이거를 그냥 이미 전제를 했습니다. 소통을 위한 어떤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있나요?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치과의사 집단이 그 집합적 노력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그 동의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치과 병의원은 왜 현금 영수증 미의무 발급 업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뭐 의무 발급 업종이 됐는지 어떤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수입 지출 내역이 아주 굉장히 그 투명한 나라죠. 이렇게 투명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 의무 발급 업종이 되어야 하는지라고 물었는데 왜 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되묻고 싶네요. 그러면 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되어야 될 이유를 물었는데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은 그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수입이 노출되는 걸 꺼려서 아니겠어요? 수입이 노출되는 걸 꺼려서 의무 발급 업종에서 제외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타당한 주장일까 싶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질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뭐 몇 개만 골라서 해볼게요. 환자의 필요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면 의사로서 있어야 할 권위나 지위가 너무 낮춰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싶습니다. 환자의 필요를 맞춰준다고 해서 의사의 권위가 떨어지나요? 그럼 과거의 의사들은 어땠나요? 지금보다 권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과거의 의사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환자의 그 필요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권위가 있었던 것은 거꾸로 이건 역설이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환자들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거거든요. 왜 신뢰를 합니까?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필요를 맞춰줬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환자의 그 필요와 의사의 권위를 서로 배타적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배타적으로 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자신이 치과병원 인턴인데 상급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목격하였고 상급자가 함구할 것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건 뭐 윤리적으로 답을 하자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거는 함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현실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떠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만 질문한다면 그건 당연히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각 상황에서 맥락에서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강의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결정이 항상 정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그래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환자의 결정이 항상 정확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안 그렇죠. 환자의 결정이 정확할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지만 환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거든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환자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는 게 환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를 존중하면서도 환자를 설득할 땐 설득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결정은 정확할 수 없어요. 당연해요. 존중과 그 옳고 그름은 다른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 해를 가한 환자가 병원에 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건 뭐 인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겠죠. 나 같으면 감정에 충실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치료 안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처벌 받을 각오까지 해가면서 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이 또 내 병원에 올 일은 사실은 없지 않겠어요? 이거는 너무 좀 인위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드린 답변의 요지는 아무리 윤리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감성이라고 하는 것의 토대 위에 있다. 이성적 판단도 물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치과 1번이 A는 환자 A의 치아 교정을 시작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치아 상태가 악화될 것 같아 교정과 동료 B에게 A의 진료를 부탁했다. B는 A가 발치할 필요 없는 치아를 뽑은 것을 확인하였다. B는 A의 알 권리를 위해 동료 실수를 알려 하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갖고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구강외과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제 교정과 의사가 내복치 발치를 이제 의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차량리 발치가 아니라 소구치가 내복되어 있었는데 그걸 뽑을 필요가 있었어요. 수술을 해서 뽑아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수술해갖고 이제 뽑았어요. 근데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걸 뽑은 거예요. 다른 치아를 뽑은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닥쳤던 아주 대표적인 윤리적인 딜레마였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막 수술하고 꼬매면서 막 고민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어요. 결국 내린 판단은 솔직해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보호자를 바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의뢰된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뽑아서 내가 실수를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을 상의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또 나한테 의뢰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 환자한테 얘기했어요?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결했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았으면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죠. 뭐 보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적지 않은 보상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동료의 실수를 알려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학생 질문 그랬는데, 이거는, 나의 실수도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환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이제, 우리 부산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 계시죠? 장기려 박사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뭐, 한국의 슈바이점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이 외과에 있었잖아요. 그분 사례가 있어요. 그분 사례가, 이제 이분은 수술을 하시다가 어떤 환자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그분을 보살펴 드렸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뭐 때마다 찾아가서 도움이 될 일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환자분도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자기한테 위해를 가한 그 의사 선생님을 그렇게 평생 존경하고 그랬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과한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사가 동의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 환자 요구로 강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사가 동의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죠.
의사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무슨 뭐 진료 거부가 될지라도 진료 거부가 될 리도 없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근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타 병원의 과잉 진료를 지적하면서 본인에게 상담하러 오면 과잉 진료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는 등의 마케팅을 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마케팅 방법에 대해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죠.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병원이 늘었다는 걸 학생 질문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과잉 진료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잉 진료가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과 과잉 진료를 판단해 주는 행위가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요? 어떤 게 더 큰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윤리적 판단의 제일 원리는 뭐냐? put the patient first라고 그랬잖아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놓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 이런 엄청난 과잉 진료를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거를 이제 치과에서 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해주면 좋은데 안 하니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비난을 한다면 그러면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윤리적 의사는 착한 의사와 같은 의미일까? 윤리적 의사와 착한 의사. 글쎄요,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죠? 윤리적인 의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회적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를 이제 윤리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한 의사. 되게 착한 의사가 그런 윤리적 규범을 지키는 의사죠. 그렇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죠. 착한 의사라고 그러면 어떤 그 행동 규범 그 자체에 충실하기보다는 어떤 인격적으로 그 소통 또 환자를 대하는 그런 자세, 환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윤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규범 그 자체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착한 의사라 그러면 규범을 뭐 안 지킬 때 때로는 안 지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의사가 착한 의사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네. 23분 됐는데 벌써. 그런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질문이 이것 말고도 재밌는 것이 많았지만 오늘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질문 갖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